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심석영이고요. 네, 이효정입니다. 오늘 민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습니다. 네, 뭐 그때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이거 뭐 일주일에 뭐 한 2주 하면은 2번은 안 나오고 2번은 나오고. 네. 자기 마음대로인가요? 대표님이시잖아요. 민 대표님. 네, 너무 농담이고요. 아마 클라이언트의 뭐 계약건들이 큰 것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 현장을 직접 가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생겨서 웬만하면 그냥 직원 보내면 되는데 굳이 꼭 자기가 가려는. 직원이 있나요, 저희가? 자기가 직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진짜 뭐 본의 아니게 큰 건이 좀 있어서 오늘도 부재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어떻게 뭐 이번에 그 연휴 기간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연휴 동안에 그냥 3일 내내 술만 주구장창 먹고요. 술 좀 끊으면 안 됩니까? 도저히 이게 술을 끊고 싶어도 네. 이게 안 됩니다. 그 진짜 아파야지만 끊는. 아니 그 밀려드는 그 술 요청에 네. 거부하지 못하고 약한 마음. 아니 이효정 소장은 진짜 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먹는 거죠, 그냥. 그냥 먹는 거예요. 밥 먹듯이? 밥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술을. 아니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사실 저도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네. 그렇죠. 진짜로 네. 전형적으로 밥보다 술을 한 3배 정도는 더 드시는. 그랬는데 네. 이게 이제 나이가 진짜 세월이 뭐라고 말해서 야속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인생 무상. 네. 요즘에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잡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잡생각이 술을 드셔야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술을 마시면 잡생각이 들거든요. 네. 술을 마시면 일단 사람이 용감해지고 네. 두 번째로 내가 이 술 먹고 끝나는 거 아닌가? 네? 술을 먹고 뭐가 끝나요? 아니 술만 먹고 술만 먹고. 다른 건 안 하는 거 아닌가? 다른 거 뭐야? 꼭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은 누군가 좀 만나야 될 것 같고. 마이크 킴 형님하고. 그죠. 마이크 킴을 만나든 네. 아니면은 우리가 또 제가 또 주특기가 있잖아요. 술만 먹고 취하면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하다 나 걔 알아 뭐 걔 알아 뭐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통화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통화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에 가루지기 형님도 오시고. 그 양반도 네. 술 마시러 온 거야. 네. 가루지기 형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누구셨죠? 뭐 정경철이 네. 장경철 기자 뭐 이런 네, 사람들. 기자분도 오시고. 예.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네. 진짜 막 짜증 나실 것 같아요. 그분들 뭐 저 멀리서 막 지방에서 오시고 막 술 한 잔 마시려고 오셨는데. 아니 그분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전부 다 술에서 시작해서 술에서 끝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처럼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네.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사람의 인생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죠.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죠. 바뀌어요. 지금 이사님이 심석영 이사님이 술을 네. 안 드신 다음부터 상당히 많이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침체됐죠. 재미도 사람들하고. 없고 뭐 인생을 왜 사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좀 적응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파이터 루루님이 네. 소장님 제가 여기서 끝났어요. 예? 뭐요? 무슨 얘기일까요? 죽을 죄를 지셨습니까? 혹시 소장님 제가 막 하니까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네. 소장님 제가 사랑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한 며칠 동안 하여튼 진짜 고생을 하다 왔거든요. 해루질 하다 오셨다고. 네, 그것도 네. 캠핑까지 가가지고 해루질을 하다 보니까 몸이 지금 제 몸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무슨 약간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이탈됐다 그런 느낌. 뭔가 마음이 좀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해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파이터 루루님이 이런 걸 여쭤보셨네요. 양재 이동 6구역 소유자시네요. 소유자. 양재도 영사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슨 마음을 굳혔다는 거죠? 글쎄요, 뭐 매도하실 마음을 굳히셨나요?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 양재 네. 이동 그래. 요즘에 그 이효정 소장님이 양재동을 갔다 오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 왔어요. 진짜. 최근에 뭐 우리가 포텐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양재동 일대에 계신 분들이 뭐 문의 전화가 많이 왔고 거기 또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관계자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관계자분들한테 연락해서 이거 뭐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네. 막 전화가 오고 오셔가지고 뭐 인터뷰 요청도 네. 하고 사실 저도 다른 구역 막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연락 오시는 관계자분들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뭐 조합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행사 있을 때 뭐 저희가 그런 까면 안 되지만 초청을 좀 네, 초청을 해가지고. 해주셔서 조합 예비 조합원들이죠. 그분들한테 앞으로 미래 가치라든지 부동산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간혹 세미나 같은 경우를 부탁하시는 업체들 업체라고 좀 구역들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는 참 많이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조금 그 다른 일을 좀 하느라고 그죠? 다른 일? 네. 그 사람 내가 먹을 거야. 너네한테 안 줘. 너네한테 안 준대. 야 야박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난해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양재 6구역을 지금 뭐 진행하신 뭐 갖고 계신 소유자분 계신데 예를 들어서예요. 뭐 양재 0.1구역이 만약에 우리가 그 진행을 하는 구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럼요.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뭐 굳이 설명을 뭐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아니 우리 사업할 때 와. 여차하면은 그냥. 근데 어쨌든 강남권에 그렇게 네. 모아타운이 됐든 신속통합이 됐든 역세권이 됐든 간에 네. 지금 개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네. 지금 뭐 왜 팝니까 그걸? 그래요. 오를 일밖에 안 남은 건데. 오를 일밖에. 오를 일밖에 안 남았죠. 지금 다 떨어진다는데. 아유 오를 일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장담하십니까? 장담합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파이터 루루님. 네, 제가 어젠가요?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하여튼 운전을 엄청나게 오래 해서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12시까지 하신다면서요? 12시 네, 5시까지. 하여튼 막 열심히 운전하고 오면서 희한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난 생각도 못했는데 그전 정부에서요. 2032년도에 올림픽을 개최를 준비를 하면서 평양과 같이 하겠다. 왜 자꾸 평양하고 몰라. 같이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안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오. 아주 그 디테일하게 만들었던데요. 그래서 IOC 위원회에 올렸는데 뭔 개소리냐. 뭔 개소리야 이게? 야 북한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니네들이 왜 같이 하자고 아니 왜 그러냐. 북한에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먼저 넙죽 나 엎드려가지고.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 대리인이에요? 근데 내가 그 왜 눈여겨봤냐면 거기에도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뭐냐면 약 22조 정도에 들어가는 돈을 갖고 국민의 혈세를 갖고 북한 평양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아니 그 우리나라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공동 개최라고 하면? 뭐 서울에 많잖아. 서울에서 또? 응. 또 서울 올림픽 왜냐면 이게 평양 올림픽하고 이렇게? 9월 말에 9월 25일인가요? 27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2036년에 맞나요? 2036년에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를 하겠다. 네. 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건들이 튀어나온 거야. 뭔 소리야? 우리는 2032년도에도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잖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까봤더니 이상하게 평양과 같이 개최를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래요? 어제 그 네. 감사원에서 그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네. 감사를 서면 질의를 이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재항이 형이 네. 이러더니 무리한 것들 감히 대수령한 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령인 나한테 서면 질의를 해 이러고 그 3시간에 대한 서면 질의를 한 거를 갖다가 무례하다. 네. 그래서 감사원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을 고발했어요. 그 감사원은 자기 정부 자기가 오야지했을 때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장 막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 감사원을 상대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껍데기로 봐서는 감히 우리 왕을 아니 껍데기로 봐서는 되게 막 허허허 이러면서 되게 막 유해해 보였잖아요 처음에. 네. 막 인기 막 이러고 막 나는 뭐 천사같이 막 얘기 다 들어주겠다 그러고 네. 뭐 대통령 욕하는 게 뭘 문제냐 막 이랬던 사람이 서면 질의하니까 혼자서 막 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대통령 이제 관두시고 나서 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그런지 이렇게 수염을 많이 기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무슨 저기 보면은 네. 저 피디님은 아실 거예요. 그 원피스에 나오는 명왕 레일리랑 닮았거든요. 약간 안경 동그란 안경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명왕 레일리라는 그 캐릭터를 이 네. 문재양 형님을 보고 그린 것 같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명왕 레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일본 만화인데. 네, 일본 만화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재앙이 형님 얼굴을 따가지고 그냥 그린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만화가 나올 때는 아마 우리나라 총리쯤 되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근데 그 명왕 레일리는 되게 성인이거든요. 성인 군자인데 이 재앙이 형님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 22조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아직 기반 돈도 많아. 시설이 부족한 평양에다가 네. 그래 뭐 경기장은 뭐 그렇다 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네. 선수촌은 우리가 진짜 신도시 개발하듯이 거기다 지어주는 거죠. 올선처럼. 울산처럼 딱 지어주고 거기서 생활 이렇게 기자들이나 선수들 생활하고 그거 끝나게 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그거 LH에서 하는 건가요? LH에서? 그거는 PH죠. PH. 네, 평양 하우징. 평양 하우징. PH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하여튼 나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 아니 그런 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왜 얘기를 안 해? 네, 그거를 제한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붙잡아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유,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똑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다 자기 그냥 그 밑에 닦아주고 뭐 저기 발 씻겨주고 그런 사람들만 갖다 꽂아놓은 거지. 그게 뭐 똑똑한 아니 사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말해서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들은 또 중간에 내가 봤을 때 100% 컨택을 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호반. 그 독분들이 누굴까? 누군가 그 사건을 따내기 위해서 그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진짜 농협 현실적으로 아니야, 농협? 뭐 모르겠어. 현실적으로 그거를 나라에서 한번 돈을 주지만 북한에 있는 건설사 쓰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지금 거죠. 뭐 저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백현동이랑 네. 미래 신도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성남 FC라는 그 꼴찌 팀, 그 시민 구단, 꼴찌 팀에다가 막 수십억씩 뇌물식으로 네. 후원금을 준 기업들 다 압수수색 당하고 있잖아요. 그 거기 뭐 쌍방울도 들어가 있는 거 뭐 아니에요? 농협, 음. 그다음에 네이버, 두산건설 막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성남 우리가 분당 쪽에 지금 사옥을 짓고 있던 뭐 그렇죠. 판교 그다음에 네. 정자동 일대 그렇죠. 판교 그거 허가 내주면서 거기서 다 허가 돈 내주는 받아- 조건으로 네, 이거 그렇죠. 한 건가? 그래서 전부 다 용적률 상향해주고 뭐 특계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사업 못 짓게 됐던 걸 갖다가 다 막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와 이거 정자동은 이게 태생서부터 가지고 좀 이름서부터 정자잖아요. 이게 태생서부터 진짜 그 파크 뭐 포스코 지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파크뷰. 그것도 처음에 원래 분양할 때서부터 문제가 있었거든. 네. 왜냐면 거기가 원래 상업용지를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내준 최초에 이제 분당에 있었던 주상복합. 네. 네. 근데 바깥에 봐서 주상복합이 아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상가를 다 지하로 깔아준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특혜 분양하고 그때 당시 그거를 진행했던 분양 대행사가 지금 큰 한국자산신탁의 회장님이시죠. 이사님이 하셨던 거 아닙니까 혹시? 네, 맞아요. 내가 이거 추천한 걸 봤거든. 그 회사가 비리의 온상이네. 아니지 나는 몰라주 시켰으니까 시키는 그거 대로 다 했으니까. 그래요. 공무원이고 누구고. 난 지금 절대 몰랐지. 성남시 도계공에 있는 사람들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했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직원이었어. 얘기하는데. 네. 생판 그냥 직원. 그냥 수수료 3.3% 띄고 받는 그냥 일반 나중에 직원. 다 그게 다 까발려지면은 이제 거기 문건에 이거 문건? 압수수색 문건 막 그런데 심석영이라고 써 있다니까 이렇게. 난 갑자기 문 회장님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밑에 써 있어요. 기소장 해가지고 네. 심석영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다니까. 그래서 정자동이 특혜 분양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든지 네. 그 앞에 아이파크라든지 동양 파라곤이라든지 미켈란 쉐리브라든지 요 라인들이 그때 당시 그래도 그거 하나 잘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수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거 대행사가 그 같은 사람이거든. 같은 대행사시잖아요. 한 2년 잘해 먹었지. 2년 잘해 먹고 나머지는 다 안 돼가지고. 근데 수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지금 회장님이 네. 깜빵을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갔죠. 특혜분양 때문에 아 근데 한 6개월 만에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돈과 백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막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는. 하여튼 지금은 우리나라 큰 자산신탁의 회장님이시고 개발협회 회장까지 하셨던. 오늘도 이상한 또 저 판결이 하나 났더라고요. 뭔 판결이 최강욱 의원이 그 채널A 기자한테 네.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당했잖아요. 네. 판결문에 이제 보니까 명예훼손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럼 방송에서 나눈 게 고의지 그러면 모르고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명예훼손은 맞대요.
근데 이거- 그 비방 목적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신기하네요. 그럼 MBC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의성이 딱 없었다. 주먹으로 한테 딱 때렸어요. 어? 근데 심석영 이사를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주먹질을 했는데 심석영 의자가 맞은 재수없게 것뿐이야. 맞은 그냥 옆에서 맞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야. 아, 네, 이거 하여간에 좀 하여튼 희한해지는 것 같아. 그럼 나라가. 왜또 법무법인을 다 썼나 보네요. 네, 뭐 김현장이나 뭐 썼겠죠. 뭐. 하여튼 좋은데 써야 돼요. 네, 제가 좋은데 써야 아시는 돼. 분도 그러니까 돈하고 뭐 백만 있으면은 사람 뭐 한두 개 죽이는 것쯤 한두 명 죽이는 것쯤 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안 써도 막 여러분들이 알아서 죽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돌아가시고 네, 그렇죠. 알아서 그냥 자살 먼저 당하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역사에 그냥 묻히는 상황이 안 되고 나는 다뭐 사실관계가 네, 밝혀져야죠. 나중에 네. 우리가 무슨 그때 우리가 제5공화국 이런 거 드라마 나온 것처럼 네. 그죠?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갑 넘어가고 칠순될 때쯤 되면은 이 정치 드라마가 양심 고백 막 하면서. 나와가지고 한번 파헤쳤으면 좋겠어.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뭐 다 우리가 사실 물 들어가지고 그런 드라마들이 거의 최종회가 거의 대부분 전두환 시절 때가 이제 마무리 그렇죠. 짓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나오잖아. 노태우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재앙이 형도 되게 닮은 사람 배우가 계시더라고 옛날. 근데 지금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그 순풍 산부인과라는 시트콤 보면은 네. 그 오지명 원장 친구로 나와요. 아 그래요? 똑같이 생겼어. 그분 이름은 잘 기억. 아 그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래 한번 나중에 찾아서 네. 보는 걸로. 그 재앙이 형님 대역으로 해가지고. 네. 그 전두환 아저씨도 대역이 똑같은 사람이 계셨잖아요. 네,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는 아예 못 나왔잖아요. 못 나왔죠. 너무 아예 닮아가지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민머리에다가. 그래요. 강필님 들어와셨고, 네. 그렇죠. 소장님 대청마을 영상 잘 봤어. 대청마을 이런 똥꼬도 이런 올라갔나 똥꼬, 보네요. 대청마을은 제가 어렸을 때 놀던 바다. 네. 아, 내가 고등학교 때 한참 내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온갖 그 못된 짓 많이 아니죠. 내가 당한 거죠. 뭘 당해라. 우리 형님들한테 상납을 했다. 상납을. 네, 상납을 했다. 그래서 거기 못 갔습니다. 그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 아마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예전엔 진짜 우범 지역이었어요. 수서마을 막 개발될 때도 이런동 일대 계셨던 분들이 그 수서 지금은 아파트가 뻗쳐져 있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부 다 공사 중이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아 거기서 본드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 가스 불고. 왜냐면 공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야. 다 비어 있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층층마다요 다 있어요. 막 그게 비닐봉지가 비닐봉지에 뭐 깡통에 돼지표 본드 막 이런 거. 그렇죠. 돼지 본드가 짱이죠. 본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효정 소장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아니요. 저는 그 돼지 본드랑 50 본드가 있는데요. 50 네. 본드. 그때 당시에는 돼지 본드가 1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돼지 하남에서는 그쪽이 유명했나 봐요. 돼지 본드를 못 따라가요. 아. 그 본드의 그 성분이 50 본드보다 돼지 본드가 훨씬 네. 세요. 그 냄새부터가 돼지 본드는 벌써 왜 노란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딱 짜면은 어. 그 향이 돼지 본드는 못 따라가요. 아니 요거 갖고 안 되던데. 아닙니다. 저는 모르죠. 안 했으니까. 근데 보통 본드 냄새만 맡으면 통으로 사잖아요. 통으로. 아니 몰라요. 저는 깡통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요거 저 우리 1,000원짜리 이거 500원짜리 이게 짜가지고 하는 거는 양이 적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통으로 사요. 통. 거의 뭐 펜타닐급 아닙니까? 그럼? 파이터 루니님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고 쌀과자님 안녕하십니까? 쌀과자님이 저도 그 생각했는데 레일리 닮았다고 보고 그린 거라니까. 재앙이 형 보고 그린 거라니까. 얼마 전에 또 고양이가 이재명 욕하는 거기 기사에다가 고양이가 좋아요 눌렀다고 그래서 잡았다 연놈 그러면서. 그래요? 네, 이재명 아저씨 욕하는 기사에 음. 문재양 형님 계정에서 좋아요를 눌렀대요. 네. 이재명이한테 이제 막 욕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2달인가 한 달인가 있다가 고양이 사진 자기가 고양이 안고 있는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고양이가 그랬다고 잡았다 요놈 이래가지고 그럼 그 옛날에 막 근친상간 야동 표지 올린 것도 고양이가 올렸나 막 이래가지고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요. 위험한 방송이래 우리가. 본드 때문에 그러죠. 돼지표 본드 때문에. 그때가 좋았지니. 네. 노랑범죄법인지 뭔지 사람 죽어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장첸이나 노숙자 시켜가지고 없애버리면 안 되냐? 장첸 그래요. 장첸. 저희 보고 위험한 방송이라고 얘기해 주시냐. 항상 위험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게 넘실넘실거리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많이 순화된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노란 딱지 붙었을 때는 뭐 깔끔했죠. 옛날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랬다가는 대표한테 귓방망이 맞을 거예요. 건달 출신은 아닌데요. 엄청 큽니다. 건달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요? 뭐 전적이 화려하세요. 어쩐지. 지금 아마 대표님 혹시 보실 수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곧 붙을 것 같아요. 네. 낙지가. 네. 이제 뉴스 보시죠. 그래요. 벤츠, 야 좋다. 페라리. 국민 임대에 살면서 네. 벤츠랑 페라리를 타다니요. 1년간 임대료도 안 냈다고. 임대료는 왜 안 내? 돈이 없어서 안 낸 건가요? 돈이 벤츠 페라리는 어떻게 삽니까? 벤츠 페라리를 타면 국민임대 거주 1년간 임대료 안 냈다. 뭐 하면 내용을 한번 보죠. 네. 장천민 의원이랍니다. 장철민. 네, 이름은 진짜 영화 배우 같아요. 영화 배우 서민의 주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해놓고서 LH 서초 3단지 국민 임대를 대놓고 찍었어.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왔겠지 뭐. 여기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겠지. 네. 서초니까. 왜냐면 이거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몇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임대 아파트를 가봤더니 지하에 외제차가. 외제차 이렇게 많은 나는 거예요. 서울 오토갤러리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깔끔해요. 차들도 지저분하지도 않아. 깔끔해. 맨날 왁스 매기고 막 어. 광택 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차 갖고 계신 분들이 임대주택에 산다는 것 자체도 의아하다. 이거는 법을 좀 강화시켜줘야 된다라고도 제가 몇 번 했었었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법인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요. 개인 소득으로는 안 잡히니까. 왜냐면 이거 사실은 진짜 유출해 내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잘 안 했었던 부분들. 그냥 막 꽂아 넣는 거지 뭘.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은 여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3천만 원 미만짜리 전기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 아파트에 전기 충전 기기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 차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임대 아파트 못 살거든요. 못 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네,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야 사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래 여기 있네요. 총 자산이 영구 없다. 2억 영구 4천. 임대는 한 2억 4천만 원 선. 2억 4,2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국민 임대주택은 3억 2,500만 원 넘으면 안 네. 됩니다. 자산이. 자동차도 3,557만 원 이하 자동차만 정해져 있어요. 입주가 가능해요. 자기 명의거든요. 그렇죠. 4명. 자기 명의면 아니면 상관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뭐야? 법인명이지. 렌탈, 그렇죠. 개인 렌탈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소득 신고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분 가족 명의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자기 소득은 가장 최하로 만들어내요. 여기 살기 위해서. 왜? 입지가 좋은데 임대야. 임대죠. 월세도 쌉니다. 싸죠.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게 좋아. 주변 시세 반의 반값입니다.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편법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이죠, 거죠. 이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조차를 없애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임대 아파트들 있죠. 여기 더러워요, 여기. 그래? 뭘 묻히고 다니시는 거예요? 해루제를 이걸 그런 지역 월세도 사실 또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일반 서면은 또 이거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이게 입지 좋은 자리에 임대 아파트 지으면은 네. 용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정비창 같은데 옛날에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랑 네. 그 LH 관계자가 정비창 부지에다가 임대 아파트 뭐 5천 세대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월세가 얼마냐고. 네. 월세 300만 원, 5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암만 작아도. 그거 어떻게 뽑아낼 거야? 네. 그걸. 그런 거 자체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임대면은 그냥 우리 서민들이 좋아하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니 임대라고 해서 다 쌉니까? 임대라고 해서 다 싸게 하면은 나라에서는 뭐 무슨 뭐 그냥 눈먼 돈 퍼다 그냥 막 바르는 거예요? 기부 천사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기부 천사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용산을 만약 개발을 해 임대 아파트 져야죠. 그렇죠. 짓는데 진짜 이거를 우리가 국민 소득 있잖아요. 평균 소득 이하에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월세를 낼 수 있는 만한 평형대로 구성을 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 또 집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원룸 원룸이나 2룸밖에 안 되지. 1.5룸밖에 네. 안 되잖아. 그것도 양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해주긴 해줘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25.7평, 방 3개에 뭐 화장실 2개 딸려 있는 집들, 뭐 34평, 25평짜리는요. 그냥 분양해도 30억, 40억이에요. 맞아요. 지금 암만 싸게 분양해도 그걸 사더라도 그거를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지. 결국에는 또 이런
불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좀 땡큐지 뭘. 나는 이제 뭐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네. 뭐 외제차도 한 2대씩은 갖고 있고, 용산 살 정도는 슈퍼카 슈퍼카 정도 두 대도 갖고 있죠. 막 벤틀리 한 대 있고, 막 네. 벤츠 한 대 있고,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네. 땡큐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 그 공고를 해가지고 네. 모집 공고 해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페이퍼웍이라고 하잖아요. 서류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다 되는 거잖아.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2억 4천만 원, 3억 2천5백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줄여놓습니다. 되죠. 줄여놓고 모든 다른 명의들은 가족 명의, 친지,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안 되고요. 친지 명의를 바꿔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바지 사장을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우리가 동산으로 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렌트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게 되면 이런 양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역에는 사실 이 임대 아파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나 같으면 그래요. 그냥 분양을 해요. 그럼 얘네들 살 거 아니야. 그 산 수익을 갖고 진짜 그 금액을 수익을 난 걸 갖고 그 주변 바운다리에 그린벨트가 됐든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지만 입지가 좀 좋게 좀 만들어줘서 거기에 뭐 지하철도 놔주고 뭐 교통보도 좋게 해줘가지고 새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이름을 바꿔주면 된다니까요. 만약 아까 전에 서초 뭐 LH 임대 아파트야. 네. 그럼 서초에 무슨 아파트 이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나온 수익금 갖고 지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 이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야. 거기에다 굳이 뭐 용적률 올려주고 그 수익금 갖고 임대 아파트 그 안에 첫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그걸 분양을 해요. 그럼 나머지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초과익 환수 다 걷는다며. 네. 걷어 갖고 그거 갖고서는 서울 외곽에 좀 괜찮은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임대 신도시. 네, 임대 신도시 만들어 줘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거기다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 압구정 임대 빌리지 딱 써주는 거야. 그러면은 압구정동 사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왔다 갔다 내가 하면서. 인마 저거 세금 내가지고 지은 임대 아파트야 이 서민들아 이러면서. 그게 내가 봐서 더 현실적이다. 근데 좀 창피한 거 같지 않으세요? 이거 뭐 저기 임대 아파트에서 출근하는데 EQ 900을 타고 나오고 벤츠 막 S 클래스 저기 쿠페 같은 거 끌고 나오고 탈 수 있죠. 임대 아파트 산다고 꼭 그 집에만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이랑은 그렇죠. 좀 그렇죠. 소득이 작은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산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건데 이런 사람들 막 걷어내면 이 사람들이 사실 여기 쫓겨나면 어디 가겠어? 갈 데가 없죠. 아 뭐 사겠지. 아니 뭐 돈이 저 많으면. 안쪽으로 입지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 돈은 또 아깝고 하니까. 아깝고. 근데 이게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없는 사람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요 주식쟁이들이 제일 많아요. 주식 코인. 네, 왜냐면 부동산에 투자할 돈 갖고 주식하는 사람 더 많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경제방송 가면 만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 많아요. 그죠? 맨 주식, 코인 이거에 어떻게든 우리가 말하는 영끌하는 거 자체는 주식이랑 코인 쪽이 더 많지. 훨씬 많죠. 네, 부동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맨날 이거 언론에서는 영끌적 막 큰일 났다고 큰일 얘기하는데 진짜 영끌적 큰일 난 애들은 주식, 코인 투자하는 애들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주식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신용대출이 제일 많은 제일 거예요. 많죠. 제일 많지. 그게 영끌이지. 뭐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좀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을 해야 돼. 맞아요. 제도가 좋죠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네. 평생 저기 내 집 마련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거지로 뭐 서초동에도 서민들이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못해. 또 돈 있는 놈들끼리 짬짬이로 다 짜가지고 지네가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인프라 누리려고 하는 거지. 그 와중에 오늘의 우리가 뉴스에는 없는데 그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공공 임대를 공공으로 분양할 수 있는 부지는 33%인가요? 네, 나머지는 32%밖에 안 되고 나머지 68%는 민간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했던 거하고 내용이 너무 틀리잖아. 완전히 바뀐 거지. 왜냐면 절반 이상을 임대료를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싸게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분양도 안 돼. 안 되지. 왜냐면은 또 그 주변 시대가 떨어져가지고 예상 분양가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떨어졌어. 못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 누가 분양을 받냐고. 누가 받아 그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분양가 정해진 거 아니다. 그때 한참 분양가가 올라갈 때니까 싸 보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싸질 상황도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시세보다도 높은데 이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든지 공사 비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밖에 더 없고. 올라가죠. 또 지금 막 우리
100% 토지 매입이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끝나. 지작물까지 그거 보상하려면 아직도 산 넘어 산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사전 청약이 사기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봐. 못 들어간다. 2030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초기에 들어간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15년 동안 진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하는 물건을 갖다가 미리 선방에서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결국에 공매도 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아파트 그 네. 입지 그 아직 입지만 보고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네. 현실화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무슨 청약을 해요. 그때 가가지고 시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나는 교산이랑 창명을 해볼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야, 교산은 그래도 낫지 않냐? 아유, 아니야? 제일 현실성 없는 데가 교사님. 그래,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거기는. 보세요. 지금 저거 3기 신도시 얘기하기 전에 중화 1구역, 장이 4구역 네. 이달에 분양 들어가는데 네. 전용 84제곱이 9억이 넘는답니다. 그럼 일반 소매는 또 못 받네. 못 받죠. 대출도 안 되는. 대출 안 되죠. 이거 그러면 생돈 자기가 박아야 되는 거네. 또 부자들만 사는 거지.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받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 주변에 새 아파트 사는 게 나은 그 거야? 주변에 새 아파트 사는 게 낫죠. 그치, 거기는 15억까지 대출이 그렇죠. 되니까 굳이 이걸 안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네. 청약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아파트에 사는 게 낫지. 그러다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 하락이 돼가지고 이게 주변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8억 5천이야? 8억 5천 8억까지 막 떨어지면은 그렇죠. 이거 미분양 나는 거죠. 미분양 나는 거죠. 미분양 나는 거지. 근데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포기하는 사례가 또 속출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또 10년 동안은 또 이거 청약도 전면 못 하죠. 청약도 다 네. 재당첨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고민이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9억 원을 이제 공사비는 이제 올라가니까 네. 이 84제곱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평형 이제 다 9억대가 다 넘어가는 거고. 네. 이게 서울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래 다 신도시 이제 막 아직 저 토지 조성도 못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조성하는 비용도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아니 큰일 났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옛날 2기 신도시 분양할 때요. 평당 분양가가 한 1,100에서 1,400만 원 정도 사이였었어요. 평당 분양가가. 근데 그때 당시 강남의 일반 매매가가 얼마였냐면 1,700에서 1,900 정도, 2,000이 안 넘었어요. 6억 7억 정도? 그 6억이 좀 언더 6억이죠. 왔다 갔다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강남의 시세가 30억이니까. 거의 평당 1억 가까이 네. 돼 있잖아. 아마 평균가로 따지면 평균 한 8천만 원 정도 네.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신도시 분양하는 것도 원래는 한 5, 6천만 원 해야 돼. 맞는 거야 원래는. 이게 비율로만 따진다고 비율로만 하면. 따지면.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다운돼가지고 지금 1,000만 원대 분양하겠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1,000만 원대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들이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지금 여기 같이 옛날에 진짜 우리가 말하면 슬럼화됐던 구역 재개발하는 건데도 얼추 평당 3천만 원대나 중화동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가 뭐 그렇게 핫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옛날에는 중화동. 쳐다도 안 봤던 동네지 솔직하게. 장위동. 근데 장위 뉴타운 뭐 조성되다가 말아가지고 인제 다시 재개해가지고 들어가는 지역. 네. 인프라 뭐 당연히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지금 살기 좋습니다. 네. 서울 그 꿈의 숲도 근처에 있고 맞아요. 너무 비싸요. 분양가가 9억이 넘는답니다. 앞으로 계속 넘을 것 같은데 다 넘어요. 이제. 저는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 중화동, 장인 뉴타운, 요 라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그 강병 그 뭐죠 거기가? 동부간선도로 라인. 동부간선도로 라인 쪽은 사실은 다 개발이거든. 다 개발이죠. 다 왜냐면 개발이에요. 의정부 바로 밑에서부터 이제 동부간선도로 시작한다고 하면 상계, 상계동, 중계동, 아까 말한 하계동, 창동, 월계동. 여기 어디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데 장위, 그다음 중화, 그 밑에 이문, 휘경, 연모. 청량리, 면모, 다 들어가죠. 그 밑에 뭐 용답, 왕십리, 성수동, 그 라인이 사실은 서울로 따졌을 때 약간 오른팔 같은 느낌. 네. 주거 지역으로서 오른팔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개발을 다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던 데거든요. 옛날부터 그냥 택지 개발지구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네. 서민들 막 꾸역꾸역 막 몰아 넣어가지고 살게끔 만들었던 동네인데 너무 낡았잖아요. 네. 다들. 왜냐면 물길이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거지. 물길이니까 그 수변 근처에다가 자리 잡고 사는 게 뭐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아요. 많죠. 엄청 많죠. 다 재개발 재건축인데. 뭐 동부간선도로 지화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지천 르네상스 네. 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수변 중심 네. 뭐 공원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확 획기적으로 맞아요. 뭐 개선시키겠다고 거기 뭐 저기 뭐야
그 혐오 시설들은 전부 다 지하화하든가 공원화 시켜가지고 네. 또 개발한다고 하고 거기에 인프라들 막 집어 넣는다고 하고 뭐 광운대 역세권만 해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은 사실은 뭐 투자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은 맞아요. 맞죠. 맞는데 너무 비싸졌어요.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소액으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진짜 조금 이제는 마땅치가 않다. 번동 주공도 6, 7억 대인데 뭐. 야, 번동은 갑자기 얘기하는 김홍국 선생님이 생각이 거야. 어? 근데 그분 지금 김포 살던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힘들어요, 김웅 선생님. 저기. 하여튼 이거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세대 수는 얼마 되진 않을 거예요. 얼마 안 재개발이기 되죠. 때문에 아마 아주 500, 많은 500 가구. 네, 일반 하지만 분양. 이게 서울의 이제 가뭄이잖아요. 네. 신축에 대한 부분을 가뭄 거기에 이제 얼마만큼 단비가 많이 뿌려질지 그 사람들 얼마나 흡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9억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 같은 그런 인기는 몰이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하여간에 뭐 음. 결국에는 이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입지가 후지든가 네. 브랜드가 후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미분양이 난다는 거는 그렇죠. 비싸던가 후지던가 둘 중에 비싼가 하나인데 후지든가. 네. 이거는 애매한 거 같아요. 애매한 거예요. 84제곱이 9억 원대. 그렇죠? 5제곱이 7억 원대. 왜냐면 중화동 같은 경우가 좀 더 하거든. 왜냐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장인 뉴타운 자체가 규모가 완전 크잖아요. 네, 엄청 크죠. 한 3만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조금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거든요. 체력이 좀 있죠, 거기. 근데 중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때 지금 개발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공공, 모아타운 뭐 이런 형태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멀고 얘만 조금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먼저 선봉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애들을 견인해 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구역이 너무 조그맣다. 작긴 너무 작죠. 조그맣고. 네. 음, 그 뭐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목동 센트럴 아이파크가 네. 13억 85제곱이. 조금 약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보거든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분양이 예고돼 있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조만간에 10억대를 돌파해가지고 30평대가 네. 11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저는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살 것인가, 네. 대출 안 나오는 분양 아파트를 청약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부터 이제 초치기 싸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그 우리가 분양받는 거에 대출이 안 되는 9억 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지 뭘 분양을 받고. 안 그러면 건설사가 다 죽어요. 음.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거의 뭐 1대1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돈이 없고 사실은 소득이 적으니까 청약 통장을 갖고서는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도 새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 서울이 이렇게 비싸진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서울 외곽을 기다릴 거고 그죠? 서울 외곽이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이 12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서울 외곽도 9억 원대가 넘어갈 다 거고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다시 또 지방을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계속 악순환이. 없는 네,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이렇게 금리 올라간다 막 겁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출 규제 안 풀어줘가지고 미분양 터지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그 상위 시공 능력 평가 9개 기업이 네. 이 분양 예정했던 물량의 50% 미만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네. 분양 이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민기적 하다 보면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분양 예정지도 다 그냥 하여튼 밀리는 거지. 철회해버리든가 보류를 하든가 일단 밀리는 상황이 생기지. 그러면 공급은 더 늦어지고 하면 갈수록 그렇죠? 계속 안 좋게 가는 거야 계속.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아예 취소되는 것들은 상관없어. 그냥 사장돼 버리니까. 네. 근데 밀리는 것들은 금융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계속 발생하죠. 더 오르죠.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브릿지를 한데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엄청 또 비싸요. 지금 한 13, 14%될 거예요. 네. 브릿지 같은 경우가 단기로 돈을 땡기는 건데 늦어지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누구한테 뭘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야? 이게 시장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가지고
분양이 안 돼요. 네. 그럼 내가 지어봤자 분양 안 될 것 같다가 공사비 때려 박아가면서 뭘 지어가지고 만약에 미분양이 한 1,500세대짜리가 조합원 물량만 털리고 나머지 미분양 난다 그러면 부도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쯤에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제 하도를 주는 구조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게끔 돼 있는 거고 네. 저 체류비도 무조건 이제 발생이 하는 건데 이게 미분양 나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이거 질질질 끌어가지고 금융비용 감당을 못하면은 그냥 디폴트예요. 말 그대로 그 밑에 있는 하도 업체들도 돈만 받아가지고 나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걔네도 일거리 없으니까 디폴트야 또. 그러면 계속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하여간 전반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일단 청약 경쟁률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분양은 다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쟁률은 예전까지 몇백 대 1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 몇천 대 1이지. 몇천 대 1이 나올 나오는 상황은 아닌 시장은 것 같다. 아니죠 지금. 네네. 지금은 하여튼 분양은 다 될 거예요. 분양은 다 될 거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 이 성함이 되게 특이하네. 그래요? 하지나? 하지나. 태지나? 이뻤으면 좋겠는데. 네. 자, 35년 된 동서울 터미널이 최고 40층 광역교통 복합 공간으로 변신을 한다. 그래요. 이런 건 좀 빨리 허물고 빨리 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서울 터미널 가면은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좀 시급한 게 저 네. 강남 고속터미널부터 좀 어떻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좀 어떻게 좀 양재동 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 그런데 좀 그다음에 남부터미널이죠. 저기 어디예요? 양천구 일대 있는 그 뭐죠? 그 어디예요? 저기가 서부버스 터미널. 서부 화물터미널. 네. 이런 것들 다 개발 계획은 다 잡혀져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양재동 것만 조금 그렇고. 남부터미널은 좀 이제 흉물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복합 시설을 지어가면서 네. 교통의 허브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세계 그룹이 여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쇼핑센터 같은 거 집어넣고 쇼핑센터 같은 거 집어넣는 주변에도 업무타운 같은 것도 형성되게끔 네. 밑밥 깔아주면서 유입 인구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업무 타임도 집어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는 확고한 거고 이제는 버스만이 다니는 그런 교통 수단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다 광역철도망이 그렇죠. 이제 뚫리는 건데. 이제 뭐 지하철 있고 버스 있고 이제 우리가 URA 뭐예요 그 UMA인가 URMA인가 그거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드론. 드론 택시도 이제 많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도 그렇죠. 이제 다 인프라를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구축해야죠. 거고 이거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왜냐면 한 번 지어지면 몇 년이다? 35년 동안은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35년이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거든요.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요? 나이가 몇 갠데 그때 되면 얼추 뭐한 8, 90, 90인데 뭐 내가 생활하는 요새는 왜 얼마나 100세 시대인데 왜? 에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때까지 물론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생활하는 것보다 내 후손들이 생활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사실 동서울 터미널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부권 쪽을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제일 많은 건 사실 군바리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제일 했죠. 많이 했죠. 저도 아마 여기서 내렸는데.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런 친구들 이제는 이제 군대에서 있는 친구들도 요즘 급여 많이 주잖아요. 한 얼마 줍니까? 한 40만 원 주나요? 제가 동생 때 60 받았어요. 60만 원? 야. 지금 더 많이 받을 거예요. 한 80만 원 주나? 아니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한 200만 원. 200만 원 얼마 준다고 하는데 저 죄송합니다 하고 밀었잖아요. 당연히 못 주지 그거 못 어떻게 줘. 주냐고. 아 미쳤어. 야, 나는 솔직하게 내가 95년 군번이거든요. 나 2등 받을 6천만 원, 6천만 원, 6천 원 받았다니까. 나 제대할 때 4만 1천 원 받았어. 4만 5천 원인가. 소시에서 할 때도 4만 2천 원인가 4만 3천 원. 그거 받았어. 야 그거 월급 모아가지고 뭐 했겠냐. 호야님이 강변터미널 진짜 손봐야 돼요. 건물이 무슨 70년대 건물 같아. 87년에 문을 연 겁니다. 그래요. 아이. 못 지어서 그래요. 땡.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더 심각하다니까. 네, 거기도 비싼 시기에 졌어요. 네, 강남 터미널도 좀 그거 좀 리모델링 하든가 신세계에서 옆에 그 호남선 따로 하면서 센트럴시티 만든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니 백화점이 있는 거고 터미널 부지는 그 나라에서 굳이 시에서 필요가 어떻게 없어요. 해야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저 어디예요? 저기 잠실역 같은 데 보게 되면 지하로도 이제 환승센터 만들거든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끔. 지금 삼성역도 그렇고. 네, 그렇게 다 만든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50년 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웬만한 차들은 전부 다 지하로 가지 다 않을까요? 지하로 가겠죠.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상철도 지금 다 지하로 바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40년도까지. 네. 그렇게 되면 모든 교통수단은 이제 지하로 많이들 내려갈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래 2050년도에 유튜브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보면서 야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 어?
있을까요 유튜브가? 2050년? 있겠지. 이렇게 큰 회사가 없어질까? 2050년에 유튜브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봐봐. 너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 봤어? 네. 백투더퓨처 1은 그렇고 2에 보면 미래로 갑니다. 그거잖아요. 요 저기 꼴배기 싫은 사람 있을 때 그거 있잖아. 로봇 카투 하고 백투더 퓨처 2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근데 거기에 나오는 회사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펩시하고 피자헛이 나옵니다. 피자가 요만한 건데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으면 이따만하게 나와요. 아이 너무 유치한데요. 아니 근데 그게 그거 호이포이 캡슐이잖아요. 아니요 그런가? 드래곤볼에서 호이포이 캡슐 아, 이거 그래. 부르마가 이렇게 던지면은 뭐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막 막 그런 그러잖아요. 거 나오고 하여튼 그게 2020년 11월 28일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2020년이 되면 그런 게 나올 거라고요. 그것도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나이키에서는 벌써 그 옷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어.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입었던 신발과 옷, 그 슈트와 모자를 한정판으로 팔았었어. 근데 진짜 움직여. 호버보드도 나왔어. 활용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생각만 했지 상상을 못했던 것들이 또 현실화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그 상상만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유튜브가 없어지는 거야. 유튜브가 없어지는. 그래, 참 없어지고 유튜브가 있어요. 없어지고 이제 VR로 모든 거를 다 하는 이제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도 그런 걸로 해야 됩니까? 가상 인간하고 뭐 많잖아요. 요새 뭐 저 신한 금융그룹에서는 왜 그 못생긴 여자의 가상 인간을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다 보면 루진가 뭐 로진가 무슨. 나중에 진짜 리얼돌 그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아무데서나 그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리얼돌 나올 근데 것 같다니까. 그거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리얼도 있고 폐기한다고 막 톱으로 잘라가지고 버린대잖아요. 어,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아우 씨야 그거 깜짝 놀라겠다. 낚시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그러니까 바다에 던졌는데 그러니까. 낚시하다 걸리면 깜짝 놀라겠네.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나 진짜 무섭대요. 네, 실제로 보면. 그래 하여튼 이 동서울 터미널 일대가 이게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주변에 그 여파가 좀 강할 겁니다. 엄청 클 광주 거예요. 일대. 동북권의 또 메카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구이동, 네. 그다음에 저기 그 위쪽에 뭐 자양동, 네. 뭐 광진구 전체의 어떤 그 또 이슈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신세계 그룹에서 요새 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쪽 개발 사업 쪽에. 왜냐면 대기업들은 지금 현재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최근에 SK 같은 경우에도 회사 자체들을 막 그 뭐 공장들을 막 넓히는 이유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에 자기네들이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신세계가 진짜 땅 장사 잘합니다. 네. 왜 동서울 터미널에 여기 자기네 신세계 또 그 브랜드 또 광고한다. 아니 신세계 건설이 짓겠지 그러면. 건설이 짓겠죠. 그다음에 지네가 뭘 계열을 하나 여기다 집어넣겠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다. 트레이더스를 넣든가 뭘 넣든가. 좀 작아. 작아요? 네. 아니 부지가 워낙에 협소하니까. 그래도 이거 녹색 올릴 수 있거든 원래. 네. 한 120층까지 올릴 수도 있어 원래. 뭐 이렇게 또 개발 얘기가 또 나오니까 네. 구이동에 계시는 분들 가격도 올라가겠죠. 하나 이벤트가 좀 생겼다. 부자대원님이 네. 저 서울 집값이 이렇게 불안한데 차라리 구성남의 재건축 청약이 낫지 않나요? 하는데 아닙니다. 서울에 그냥 청약이 낫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꼬리 할래, 뱀 대가리 할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용꼬리가 낫습니다. 용꼬리가 좀 나아요. 그게 좀 더 안전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건설사 올 18만 구 가구 공급 목표의 네. 절반도 못 채운다. 아. 이 미분양 뭐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올해 건설사들의 매출액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참 웃긴 게요. 정책으로 입시름을 해가지고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임기 내에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 네. 그거 대통령이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대통령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공급을 하냐고. 택지개발지구만 조성하면은 알아서 아파트들이 막 세워집니까? 다 이게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인기 영합주의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막 떠드니까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장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그냥 재개발 지정된 지구 거기 가가지고 1시간만 설문조사해보고 돌아보시면은 뭐가 문제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나 힘든지 단박에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의 노력이라든가 현장의 어떤 상황 같은 거를 파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뭐 공급이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무슨 뭐 여기가 독재자입니까 여기 독재? 보니까 이게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를 네.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시공 능력 평가 상위 9개. 1, 이렇게 2, 3, 따지게 4, 되면은 5, 사실 6, 현대 7,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같이 같은 해야죠. 회사이기 같이 해야죠. 때문에 이거 조금 좀 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사실은 삼성물산이랑 사실 이 포스코 그다음에 SK 사실 이 친구들은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뭐 그냥 반포라든가 네. 강남 일대에 재건축만 지금 손을 대는 입장이니까. 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일반 민간적으로 드는 것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도시 재생 사업 쪽은 도시 재생이나 도시 그 도정법에 들어가 있는 이제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뭐 이런 것 쪽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건설사 친구 저번에 봤잖아요. 네. 한번 놀러 왔잖아요. 그때 내가 이효정 소장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건설사가 수주가 중지입니다. 받아서 괜히 일 벌려놨다가 네. 왜냐면 똥바지 쓰면은 미분양도 미분양이지만 뭐냐면 건축비, 비가 안 돼요. 건설비 산정이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얼마가 더 오를지를 가늠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건설비를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무차별하게 올려가지고 수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경쟁인데. 내가 만약에 삼성인데 대리면서 갑자기 난 1,000만 원에 지을게. 이상하다. 나는 1,200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1,000에 맞춰봐. 맞춰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부도지. 뭐안 부도래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건설하는 포기해버리는 쪽에서는 거지, 수주를. 현재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사업들은 수주가 금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분양 물건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죽을 맛일 거예요.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머리 터질 거야 지금. 재개발은 막 하겠다라고 신나게 네. 막 떠들고 있고 공모는 사방팔방에서 막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분담금, 재개발 분담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네. 이게 분양을 놓으려고 했는데 막 분양가 상한제고 지랄이 구간에 뭐 평균 이제는 분양 시세가 막 11억, 12억 이렇게 올라갈 조세가 보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부가 이 건설사 배불리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건설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건설사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건설사는 뭐 흙 파서 뭐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참 이렇게 광고하고 있다. 그냥 뭐 뚝딱뚝딱하면 집 지어주는 것처럼 특히 하락론자 같은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건설사 니들 그만큼 배불러고 처먹었으면 맨날 원가 공개하라 그러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 업종에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할 질 없고 그냥 여기다가 페이퍼 이렇게 여기다가 그림이나 그리고 이사님처럼 계속 이 글씨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건설 업계에 대한 실태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쓴 것도 뭔지 몰라요. 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네.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그냥 그린 겁니다. 그냥 극적극적 해놓은 거예요. 말풍선 막 그려놓고 네,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방송할 때 맨날 패치판에다 뭐 쓰잖아 이렇게. 네. 그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자꾸 그냥 그리는 거 참 웃기죠. 그러니까 부자 대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와중에 반값 아파트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반값 아파트 이거 나오잖아요.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중산 시범, 이촌 시범 아파트 같이 땅은 나라에서 갖고 있고 나중에 문제잖아. 나중에 문제죠. 아니 나중에 문제고 아니고 간에 네. 이거 반값 아파트 뭐 한다고 해도 결국에 들어가는 돈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딱 그냥 총 공사 비용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공사 비용에서 반값으로 뭐 내려가지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세금으로 또 메꾸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가 됐던 뭐 서울 일대 임대 아파트가 됐던 뭐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한 이런 새끼들이 네, 이런 애들이 갖고 받는 거야. 벤츠, 페라리 타고 다니는 애들이. 반값이 이거 고독한 게 좋잖아요. 살기 좋은데 여기 반값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토지 임대료 내면서 그냥 주택만 내가 내 등기를 쳐가지고 그냥 살겠다 이거잖아요. 네. 아이고 근데 임대료도 만만치 않아. 비싸요. 토지 임대료 엄청 비싸지. 수서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그 조건이 아마 2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건 거와 네. 적게 넣은 게 있었었는데 적게 넣은 거 같은 경우가 매달 67만 원인가 64만 원인가 내고 많이 낸 데 같은 경우가 40만 원 또 내거든요. 근데 그걸 매년 낸다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월세인 거야 그게. 그렇죠 월세죠. 그리고 반값이래. 그 돈은 다 따지게 되면 반값이 아니에요. 반값이 아니죠. 매달 나가는 돈이 네. 얼마인데. 그냥 이자만 낸다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년 살면 6천만 원 내는 거고 뭐 20년 살면은 1억 이런 거 얼마 내는 그리고 거고. 30년 있다가 그거를 재건축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토지를 불화받으래. 그렇죠. 그들이 사래 이제. 사래 이제. 그걸 몇 억씩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당장 이제. 1억씩 주고 사는 거야 이제. 네. 중산 시범이 그것도 그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원가 아파트 뭘 반값 아파트 이런 공약은 세상에 지금 당장만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그러니까 급한 불 끄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생색내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나라 돈이 들어가든 우리 돈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라 돈 들어가면 우리 세금만 올라가는 거고 이번 달에 저 보셨다시피 이때까지 막 진짜로 죄송하면서 개짓거리 해놔가지고 밀고 밀었던 전기료 올랐죠. 가스비 올랐죠. 네. 뭐 다 오르잖아요. 그 다 세금 막 펑펑 써대가지고 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색은 지네가 내고 결국 다시 삥은 다시 또 들어가는 그럼 거야. 우리한테 뜯어가는 거다. 똑같아. 뭐 반값으로 지으면은 뭐 나중에 삥 안 뜯어갈 것 같아? 우리한테 다 그거 메꾸라 해가지고 돈 더 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좋아할 필요가 없다니까. 좋아할 뭐 필요가 나라에서 없어. 공짜로 준다는 돈들 있잖아요. 막 있었잖아. 뭐 10만 원 준다, 20만 원 네. 준다. 진짜 뭐 이거 얼마만큼 그 생활 자체가 뭐 그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뭐가 바뀌어 인생이? 그때 하면서 무슨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때 많이 힘드니까 좀 더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년 소득을 주고 결국에는 다시 그 돈은 우리가 다 내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 청년 소득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다 술 먹으러 가지. 하여튼 뭐 고독 강일에 들어가고 용산역 지금 뭐 후보지로 불리는 데가 용산, 하계, 성산, 수서 이렇게 있다는데 하계동은 뭐 할 수 있다고 네. 쳐도 성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산도 네. 네. 용산하고 수서는 뭐 도저히 땅값이 뭐 비싼데 이거를 또 하겠다는 얘기야? 음. 아유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냥 뭐 인기 영합식 뭐 반값 아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만 거창하게 달아서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이렇게 해? 이게 그 김현동 사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원가 공개라고. 네. 아이고 참. 제가 봤을 때는 SH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뭐 집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뭐 투자 개념으로 좀 뭐 갭 투자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다세대 쪽으로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렇게 오버랩을 하자면 이 빌라 사가지고 재개발 지정지구 됐다. 그거 좋아요. 가격이 2배로 올라가고 또 거래가 막 되고 하는 현실이거든요. 지금은 네. 막 9억 10억대 지금 강남권에는 뭐 모아타운이고 뭐고 막 다 거래가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만 질질 끌고 이거 지금 이렇게 수주 물량 관련한 얘기, 그다음에 미분양 관련한 얘기, 공사비 관련한 얘기,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진행 안 되고 이거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은 네. 이 공급 이거 막힌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수요는 없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지금 다세대 빌라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은 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래요. 많아요. 개발을 진행한다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내가 들어가 살고 싶어도 못 사요. 투자도 안 되고요.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너무 비싸고 우선은 두 번째로 거기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 있고 갭 투자 해놓은 그 지역이 될 텐데 네. 전세 입자 빠질 때까지 빈 집이 어디 있어? 그거 안 팔아요. 안 팔아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이 안 될 지역을 어쩔 수 없이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게 더 웃긴 얘기 말씀드릴까요? 저 이제 이거는 제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랑은 또 투자 성향은 좀 틀리더라고요. 그분은 그거를 또 지금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뭐를? 개발이 안 되는 지역. 왜냐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네. 왜냐면 개발이 되는 지역 주변일 때는 뭐예요? 나중에 진짜 개발이 되면 이주 수요가 생기잖아요. 바다라고 이제 내비둔 거죠. 네, 이주 수요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금액 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주 수요 갖고 그때 가서 팔겠다라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하고는 좀 투자 성향이 틀려서 아 그래요. 저도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나쁩니다. 이거 판단은 뭐 안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네. 왜냐면 전 다세대 빌라의 투자의 꽃은 재개발이라고 재개발이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하여튼 네. 무조건 개발이 돼야지만 이게 시대 차익을 보고서는 내가 팔고 나왔을 때 거기서 그 성과가 있는 건데 이주가 될지 안 될지는 아까 이효정 소장 얘기한 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게 되면 못 하잖아요. 이주가 안 나와. 안 나와. 단지 내가 지금 투자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 개발이 되는 지역은 갭이 크잖아요. 크지 엄청 네, 크죠.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저희한테 의뢰 들어왔지만 아니 다세대 빌라 투룸이 9억이에요. 9억. 근데 전세가 2억이랍니다. 네, 2억이죠. 투자 금액이 7억이야. 네. 아니 인프라는 거지 같잖아요. 네. 7억이에요. 투자 금액이. 7억을 이게 7억이 네 집 이름이냐고. 근데 그것도 거래가 돼 또. 네, 용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근데 이런 걸 투자하는 거는 그래도 그래요. 용산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한번 되면 땡큐 갑시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개발 짓는데 바로 옆인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들어가요, 2천 들어가요, 막 이런 물건들이 있어. 저는 그런 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다세대 연립, 뭐 빌라라고 하는 것들은 집이라는 모양을 가진 것 중에 제일 네. 싸구려입니다. 집이라는 형태 중에 제일 싼 집이야. 네. 그 제일 싼 집을 갖다가 누가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요. 안 산다니까. 이제 호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 지인분도 소유빌라 이주 수요 노리고 빌라 사시는 분 네. 계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들은 이제 꾼이잖아요. 주임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안 되죠. 왜냐면 주임사하고 주임사끼리 거래는 되거든요. 근데 그 받아먹는 주임사도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내가 주임사를 그 포괄 인수하려면 이 조건을 그대로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지금 개발 노리고 투자해 놓으신 거지. 네. 지금 시장이니까는 이제 개발지 뭐 확정된 데는 뭐 갭이 3억이래 4억이래 이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전에 주임사 등록하셨던 분들 거의 대부분은 다 지금 아파트 될 만한 땅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그냥 내가 개발에 대한 것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 투자하시겠다고 한다고 하면 갭이 좀 많더라도 갭이 좀 높더라도 입지를 보고 좀 투자하는 게 좀 네.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팔아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을 못 넣는 거. 입지가 좀 후지던가 네.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작은 데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투자 금액이 작다고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보장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투자 우리가 말하는 소액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은 아니다. 네. 비싸게 주더라도 비싼 제값을 만큼 할 만한, 자체가. 왜냐면 네. 부동산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절대 거짓말. 입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남구로역 구로 이동 빌라 괜찮을까요? 매수했는데 불안해요. 잘 하셨어요. 구로동 일대는 좋은 거야. 구로동은 전략구역이에요. 음. 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죄송하지만 구로이동 어딜까요, 부자대원님? 글쎄요. 우리 지도를 한번 구로이동 그 보죠. 저기 잠깐만.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그 저기 장깨 있잖아요. 장깨. 그 장깨들을 준 거라. 쭉 걸어 이 친구들을 네. 다 외지로 몰아내려고 작정하고 개발 들어가는 지역이 구로동입니다. 구로 이동을 쳐봐요. 구로 이동도 작은 동네가 아니라서. 구로. 큰일 났네. 우리 메인 뉴스를 아직까지 안 읽었어. 아 그래요? 간단하게 보죠. 뭐 부자대원님이 얘기하는데. 구로 이동. 차량 기지 앞이네. 자, 이 지역은 예전에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가 4기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네. 곳이잖아요. 여기가. 구로 이동 지금 이게 약간 뭐예요? 뭐 약간 포춘 쿠키 같이 생겼는데. 네.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못 사잖아요 지금. 지금 못 사죠. 예, 이거는 사실 살 수가 없죠. 여긴 다 그거잖아 지금 뭐예요? 구로 공구상가. 그렇죠. 공구상가, 유통상가. 유통상가. 그다음에 그 뭐야 마트 롯데마트 있고 막 이런 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기엔 지금 중공업지역, 안 네. 어려. 못해요. 구로 2동, 그 위에 구로 5동, 구로 3동, 구로 4동 일대는요. 여기 역세권. 네. 여기 역세권. 그렇죠. 여기 역세권. 구로 2동도 여기에 4개 블록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구로 이동이요? 5동? 구로 2동도 여기까지 다 이제 나눠져 있는 구로 그러니까 5동. 예전에 이거라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요렇게요. 요렇게가 뉴타운이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어디냐? 요 차량 기지 이전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역세권으로 이제 반경이 잡히는 거고 네. 여기 모아타운 선정돼 있는 거고 지금 선정이 돼 있죠. 선정돼 있죠. 네. 여기 신속통합기에 선정돼 있는 거고 역세권 개발도 들어가 공공주도 있고. 복합개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역세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착착 올라가요. 이렇게 네. 요거 이전하면은 구로 이동에 뭐 하기 싫어도 발표가 나와. 요 구로구청 뒤에 보강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죠.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서 얻고 있지.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의서 얻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여기 앞쪽에는 재개발 사업 뭐 들어가느니 마느니 지금 이슈거리 되고 있는 동네. 다 안 될 수가 없어. 네. 이게 서울시 2030 플랜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로 쪽에서도 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 양재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생각합니다. 가야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다. 좀 왼쪽 광명이잖아요. 아니 여기가 이제 구로, 오류동, 오류동, 개봉동 일대가 개봉동, 있으니까. 고척동. 여기도 사실은 이슈들이 많은데 아마 가격에 대한 영향은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광명이나 부천 쪽으로 광명 쪽으로 편속이 되는 거고. 예, 그쪽에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이 오른쪽 부분이 영등포 여의도 쪽에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서 요 블럭 있죠. 이거 지도로 딱 그 펜으로 그려주세요. 요 블럭. 그러니까 여기 신도림에서 그렇죠. 구로, 남구로, 가디, 대림까지 그렇죠. 여기죠.
이 블럭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노른자라고 생각하는. 요것도 고구마 같이 생겼네 약간. 아니 그래요? 요즘 고구마, 여의도 고구마. 여의도 고구마. 그다음 또 여의도 고구마 있고, 여의도 고구마. 그다음 여기 어디 맨 얘기했던 거 있죠. 장승배기 상도 상도 고구마. 여기 이쪽 상도 고구마. 고구마. 상도 고구마. 이런 고구마들. 고구마 고구마. 판이네요. 여기. 고구마 판이죠. 요런 지역을 조금 더 눈여겨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구로동은 여기서 이 여의도랑 이 가산을 붙이려고 해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네. 밀려오는 거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GTX가 만나면서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개발 계획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네. 구로동 투자해가지고 돈 못 벌었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한테 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걱정 안 같아요. 하셔도 자, 돼요. 다음 뉴스 보자. 자 이제 요거 이제 오늘 메인 뉴스입니다. 아 그래요? 2008년처럼 하락장이 될 거냐? 네. 2004년처럼 일시적인 쇼크만 올 거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 집값 흐름은 내년 3월에 판가름이 난다. 내년 3월에 왜 판가름이 나지? 그러게요. 저도 뉴스를 잘 안 봐서 아까 뭐 2008년. 네, 2008년처럼 쭉 내려갈 거냐? 서브프라임 때처럼. 네. 아니면 2004년에 그 노무현 그 형님이 그 단기 처방책이라고 하면서 중부세 도입하고 네. 막 그렇게 막 때려 죽이겠다 그때도 그래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엄청 풀었던 거잖아요. 그때 똑같죠 지금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때도 일시적으로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쇼크일 거냐? 네. 내년 3월까지 뭐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이호정 소장님은 느낌이 어때요? 저는 올해 저기 하반기 되면은 이제 하반기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에 뭐 이제 시작된다니까. 근데 아파트는 멈춘다니까. 아파트는 지금 거래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놓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멈춰 있을 거고요. 당장 이번 달 말이 모아타운 선정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이번 달 말부터 또 모아타운이고 뭐 또 지정할 거 아니야. 그럼 또 거래가 또 이제 막 또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모아타운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이러고 또 움직이는데 3번이나 더 남았다고 3번. 어디가 모아타운만 지정돼가지고. 3번이고 모아타운만 3번 더 남았고. 신소통합 민간 재개발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공공 다 재개발에. 4번씩 남은 거예요 지금 다 4번씩. 그렇죠. 뭐 도심복합 지정하는 거에 그렇죠. 할 거 하도 많아서. 도심수권위원회는 뭐 매달마다 하나씩 막 하면서 역세권 지정하고 있고. 네. 이게 한꺼번에 막 공모를 통해서 신청 들어갔던 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올해 연말에 이제 막 한 50군데 60군데가 한꺼번에 지정이 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또 타세대 빌라 그러면서 또 움직이는 거야. 저는 여기 아까 좀 2004년, 2008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가 뭐 저는 똑같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내용이 좀 완전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처럼 이 매수 심리 자체가 완전 꺾어져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거래는 다 됐었던 부분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되다 보고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규제책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일시적인 쇼크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거래가 거의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한 10배 많았거든요. 그 2004년 말씀이시죠. 네. 그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네. 똑같았어요. 무슨 몇 번째 대책 내놓고 뭐 8.2 대책, 뭐 9.13 뭐 이런 거 내놓을 때마다 관망을 했지. 네. 그러다가 안산게 아니라. 2008년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면 리먼 때잖아요. 사태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서브프라임 아닙니까? 서브프라임이죠. 그냥 프라임이 아니라 서브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들한테 네, 이거 대출을 막 오지게 퍼줬다가 상환을 못 해가지고. 서브프라임이라는 것 자체를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1금융권에서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제1금융권에 대출을 받았던 거를 제2금융권, 3금융권에서 매꾸라 시킨 거죠. 그렇죠.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을 상품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 하부에 있는 금융권들한테 돈을 빌려가다 매꾸라 시켜가지고 1금융권은 크게 문제는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근데 이 밑에 단계 중에 제일 큰 애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위에 애들한테도 돈을 갚아야 되고 밑에 애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다 못 주게 생각하니까 중간에 파산해버린 거죠. 그냥 파산해버린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부동산 대출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대로 1금융권이 사실은 헤드를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길거리 노숙자한테도 네. 주택이 있으면은 주택이 10억짜리 나면 12억씩 대출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억을 갖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갚아. 그랬더니 얘가 2억을 더 빌려줘. 딴 데 가가지고 삼성증권 갔더니 그래? 그럼 내가 11억 빌려줄게. 이자는 8%야? 그 삼성증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돈을 갚았어. 근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또 모자라. 모자라. 그랬더니 얘가 삼성증권에서 갑자기 얘네들한테 그러면 우리 하부 단계에 있는 우리 뭐 효정 뭐라 해야 되나? 파이낸셜. 효정 파이낸셜에 빌려줘. 그랬더니 그래? 야 너 그러면 돈 못 갚으니까 너 사업할래?
내가 15억 빌려줄게. 나머지는 갖고 사업을 해. 이러다 눈덩이처럼 커졌는 그 문제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봐야 되는 게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주택 담보 대출을 담보 설정 금액 이상으로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네.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해줘도 있어? 40%야. 해줘도 40%야. 주택은 해줘도 40%예요. 뭘 금융위기 뭐 지금 금융위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 때려잡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되니까 네. 지금 그냥 간보기 장세도 아니고 와 도저히 이거는 내가 40%를 받든 몇 프로를 받든 간에 갚을 능력을 따져봐야겠다 해가지고 멈춰있는 상황이니까 2008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그냥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에 대출을 못하게 해주니까 집을 못 사는 거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사실 아까 뉴스에도 잠깐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냐면 뭐예요 최대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상 뭐 가계 대출 최고치다. 뭐 그 은행장도 갖다 집어넣고서는 가가지고 뭐 조사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연히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을 안 해주니까 못하게 해주니까 아니 근데 항상 담보대출은 최고치죠. 최저치면은 집값이라든지 모든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대로 떨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최저치 되지. 똑같은 비율로 빌려줬다고 하면 근데 당연히 금액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최고치가 되는 최고치가 거 아니에요? 돼야죠. 이거를 왜 그거를 기사에서 최대치 무슨 가계대출 최대치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거잖아요.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이 최대치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그 최재성 씨가 했던 거. 아 그 이름 최대치요? 최대치였나? 아 그 대치동이 그 유명했던 건가? 모르겠어요. 나 고등학교 때 이거 나왔던 거 같은데. 그때 대치동 살 때? 대치도 최대치. 그 막 뱀 찢어먹고 맞아. 채시라랑 철조망에서 막 뭐, 이거 이거 아니 뭐 이렇게 흉악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왜? 뭐 이거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니 보잖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은 하여튼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채시라 이뻤는데. 네. 그때 난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뻤어. 하락장 초입과 완전 판박이라고 하는데 뭐가 판박이? 금융시장 상황이 판박이래요. 그때도 뭐 금리가 올랐다. 그때는 네. 완전히 너무 이제 무작위로 많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네. 은행에서 잘라낼 환부를 딱 도려낸 다음에 완전 몸을 사리면서 대출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부동산 규제와 금융시장의 상황이 판박이가 아니라니까. 그냥 아다리가 맞은 것뿐이지. 그때랑은 반대지 지금은. 근데 뭐 이런 건 있어요.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해도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 빨간 색깔들마다 요구하는 정책은 흡사하죠. 네. 왜냐면 거기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 더 좋은 대책 있으면 제발 좀 갖고 오라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락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는 다소 상승이 되고 이런 기폭이 있는 상황인 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그 정책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노무현 진짜 욕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부엉이 바이오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집값을 2배로 올려놨었어요. 5월 23일입니다. 집값을 2배로 올려놨어요. 그 이명박이라는 그 쥐 닮았다고 그 흉보는 아저씨가 딱 네. 들어오자마자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잘 보자고. 그때랑 맨날 다르다니까. 그때랑 똑같을 것 같으면 똑같이 예측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약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명박 아저씨가 대통령 하기 전에 서울시장에 했었어요. 바로 직전에 서울시장 때 뉴타운을 다 때려 지어놔가지고 경기가 안 맞아요. 좋아짐과 동시에 미분양이 막 속출을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공급이 있었고 공급이 있어. 그때는 지금은 공급이 없어. 넘쳐났어 그때. 넘쳐났어.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시기에 미분양이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건설사를 절반이 다 그냥 타노스가 딱 한 것처럼 다 날라가 버리고 집이 남아 도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면은 금리도 무섭고 이게 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로 당분간 살겠다 그래가지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그 시기가 이명박 시기인데 네. 지금은 뭐예요? 지금 전 시장이 누구였어? 박원순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 네. 공급은 제로예요. 공급은 서울에 향후 4년 동안의 공급은 거의 이명박 시절에 10분의 1도 안 돼. 네. 그 와중에 대출을 안 해줘 지금. 음. 그렇죠? 이거 대출 풀고 나서 공급 찔끔찔끔 나오는 거 대출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한번 유지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그때랑 어떻게 비교를 해 이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저는 같다고는 생각을 박원순 10년 동안에 공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준비해 놓은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오세훈이가 다시 와가지고 똥구멍에 불 붙은 사람처럼 빨리빨리 재개발하겠다 그래서 그러는데 일단은 그다음에 올해 입주량, 내년에 입주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참담해요. 참담해. 내년엔 더 없어요. 더 없어. 그리고 내후년에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후, 4년 후에는 아무도 보장 못 해. 아무 보장 못해요. 지금 왜냐면 아직까지 할지 허가된 게 모르는데. 없기 때문에 그럼요. 보장을 못 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물량이 많아져서 우리가 막 공급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때는 이해할 것 같아. 근데 지금 같이 그냥 심리적으로 은행이자 그냥 모든 언론이 그렇거든요. 이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야. 저는 근본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전세 수요자가 원래는 매수세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세 수요자는 한정돼 있거든요. 전세자는 왜냐면 내가 전세를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내가 전세집 하나 있으면은 저기도 내가 살아야지 저기도 전세가 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전세집 하나만 있는 거지. 근데 매매는 아니거든. 매매는 내가 집이 하나 있어도 또 사요. 또 살 수가 있는 네. 게 매매예요. 그거 자체가 융화가 되지 않으면 회전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모나 칸 그래가지고 보여줬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투자자가 들어가지만 이게 도는 거지 안 돈단 말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세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전세 대출보다는 어쩔 수 없이 월세가 더 싸. 월세가 싸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월세도 나중에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월세가 더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월세도 바보 아닌 올라가지. 이상은 그렇죠. 은행 금리만큼은 올리겠지 어떻게든 간에 자기도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가 또 올라가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세로 또 가지. 네, 전세로 가. 그럼 전세로 가도 집값이 올라가. 그럼 또 집을 또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이거 뻔한 내용인데 너무 너무 이거를 뭐 이상하게 써놓는 거야. 호도를 하고. 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을 볼게요. 네. 이명박 정부랑 윤석열 정부는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양 형이랑 저 부엉이바에서 뛰어내린 저 노무현이라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네. 뭐 성격이 똑같은지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은 주택시장 침체가 이제 오잖아요. 왔다고 네. 하잖아. 계속 지금 설레발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규제 완화 해가지고 첫 번째가 규제지역 해제했잖아. 지금. 규제적 완화 하자. 네. 그다음이 아마 취득세 완화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으로 네. 하고 있는데 2년으로 늘렸었잖아요. 이명박도.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배제 똑같이 할 겁니다. 네. 종부세 내려주고요. 재산세, 보유세 낮추는 것도 똑같이 할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나서 대출 풀리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상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음. 등신 같은 놈들 얘기는 무시하세요. 아니 뭐 근데 일부러 떨어질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아니 그 아파트 가격은 어. 멈춰 있거나 네. 약간 하방 강직성을 띌 하방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곧 반등할 기미가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단기간 내에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한 올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년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게 니즈라는 게 있잖아요. 니즈는 무조건 네. 생겨요. 왜냐면은 자 내년에 개포동의 아파트가요 자기가 입주랍니다. 네. 2월 달에 그 아파트 물론 완전 고가의 아파트고 아마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지만 저는 갔다 왔거든요. 끝내줘요. 그러면 그 사고 싶은 사람들은 또 살 수밖에 없어. 오늘 뉴스에도 속보에 나온 거 보게 되면 반포 일대, 강남 일대에 70억짜리 거래가 또 두 개가 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최고가로. 이게 뭐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에 대한 소유 니즈가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소유욕은 못 버려요, 사람은. 네. 내 집은 점점 후져가는데 싸다고만 있을 것 같아? 돈 있는 사람은 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좀 더 잘하는데 여기 가면 더 잘할 것 같아. 또 이주 수요가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것 자체들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시장성이 좀 맡겨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뭐 금리가 됐든 무슨 규제가 됐든 물론 이것도 원인 중요하지만, 하나 때문에 네. 무슨 이제 박살이 났다라고. 네, 막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맞아가지고 이거 주택 가격 흔들 수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다 했지.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다 하죠. 했지, 진작에.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몰라 제가 얘기하는 거 솔직히 미친놈이라 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뭐 사랑과 평화와 이것만 얘기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평화라는 게 주어집니까 2000년 동안? 갑자기. 아니 왜 교회 갑자기 종교를 갖다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사랑 큰일 났네. 가뜩이나 지금 저 51명인데 지금 이거 종교 건드려가지고 아니 거의 바이블로 돼 있잖아요 성경책에 15명으로 떨어지겠네. 15명으로. 법전으로 돼 있잖아요.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페이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경고 한번 올려주세요 빨리.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경고. 하여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네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거 뭐 2004년처럼 일시적이냐 2008년처럼 하락장이냐 요거를 지금 판가름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더 웃겨. 내년 3월에 판가름 나는 것도 웃겨요. 내년 3월에 왜냐면 미국 금리 인상이 내년 3월쯤에 더 올라갈지 금리를 더 올릴지 아니면은 좀 내려줄지 그때 판가름이 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농구도 4쿼터 하는데도 누가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 1분 50초 남겨놓고 막 10점 차를 뒤집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모르지만 네. 하여튼 제가 봤었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네.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제가 너무 배고파. 갑자기 배고파. 갑자기 확 얘기를 했더니 화장실 가고 싶네요.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시고 예수님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준비한 뉴스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네, 몇개 빠졌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뉴스도 없어요. 네,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이게 끝입니다. 뭐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것도 오버돼서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네.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살려주세요. 네. 그래야 저희 다음 주는 자꾸 다음 주 되는 네, 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뵐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방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없으면 끝이야 끝. 우리 내일 모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자, 저희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